사실 자기는 여기서 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경영수술은 강남에서 해야지 무슨 그런 시골 가서 하냐 이러면서 부모님이 좀 알아보셔서 저명한 분께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최영록 셰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 들어올 때 노를 버린 사람이라고 맛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한테는 진짜 최선의 결과예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룸이에요. 장안의 화제, 흑백요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흑백요리사 버스에 탑승해 보려고 오늘 특별히 관련된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이 갔던 분은요, 최강록 셰프였어요. 마지막에 결승 경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림이 나의 무기인데 나는 사실 조림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조림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나는 조림을 하는 셰프니까 이런 그 기대 때문에 나는 그걸 잘하는 척하고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조금 숨겨진 아픔?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성형외과 의사가요, 내가 어떤 수술을 나의 전문으로 정하는 게요,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다가 유튜브 영상 몇 개 찍었는데 그 중에서 뭐 콧볼 축소가 터졌어. 그 콧볼 축소하고 싶은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나를 찾아주는 이유에 따라서 내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위탁된 삶? 이게 최강록 셰프가 느꼈던 그 요리사로서의 좀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형외과 의사랑 요리사랑 되게 닮았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영록 셰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 들어올 때 노를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2024년에 그 하시던 식당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다 먹고 나서 막 이렇게 우시더래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진짜 엄청 기대를 하고 어렵게 멀리서 큰 돈 들여서 왔는데 맛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영록 셰프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지만 이 입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똠양꿍 이런 거 세계 몇 대 스프라고 하는데 그거 못 드시는 사람은 못 드시잖아요. 고수도 못 드시는 분들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맛이라는 게 사실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입맛?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또 요리사로서의 책임감은 다른 거예요. 나를 일부러 멀리서 큰 기대를 갖고 어렵게 예약을 해서 찾아온 사람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단 하나라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책임감과 자괴감, 슬픔 이런 게 그분을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날 이제 실장이 온라인상에 악성 후기가 달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딱 이거예요. 우리한테 수술을 받으신 분인가요? 이거예요. 근데 사실 대체적으로는 상담하시고 뭔가를 실망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쓰신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후기가 좀 안 좋게 달린 거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요. 제가 수술을 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상담 과정에서 저한테 느꼈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한 그분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분명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술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서로가 생각했던 것, 의도했던 것 이런 생각의 불일치가 가장 힘들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상담 과정에서 느꼈던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왜냐하면 상담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양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양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걸 알아서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상담의 목적이란 뭐냐? 서로의 결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 예약을 30분에 한 명밖에 안 잡아요. 한 명의 환자와 30분 정도의 상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30분의 시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수술을 어떻게 하고 이 수술이 필요가 안 필요하고 뭐 비중격이 좋고 기형골이 좋고 뭐 두 줄 따기를 해야 되고 피부는 얼만큼 잘라야 되고 몇 미리 잘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수술 후에 이러한 형태의 결과를 나는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좀 좋은 방향의 해결책인데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소통이 돼야지만 수술하고 나서 불행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런 적도 있어요. 이제 반포에 사는 20대 초반 남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왔었어요.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이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유튜브로 저한테 내적인 친밀감이 있어서 저랑 얘기도 뭐 잘 맞고 방향성도 되게 잘 맞고, 뭐 이 친구는 저한테 수술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얼마 전 가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온 거예요. 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원장님인데요. 그 삼성동 쪽에서 코 수술을 했대요. 근데 뭐 이런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약간 겸연쩍음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자기는 여기서 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경영수술은 강남에서 해야지 무슨 그런 시골 가서 하냐 이러면서 부모님이 좀 알아보셔서 저명한 분께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거는 그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된 수술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근데 아마도 내심 계속 그게 좀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난 저기서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했어. 마음에 한켠에 남아있는 약간의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이게 뭐 이런저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복고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좀 뚱뚱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수술을 받았어도 저도 딱 요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너무 잘해주신 거고 이게 당신한테는 진짜 최선의 결과예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는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갔거든요. 아쉬운 거는 분명히 남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너에게 최선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만날 때 마지막에 꼭 얘기하는 게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거울 그만 보시고요, 법륜 스님 유튜브 보세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같이 대충 생긴 사람은 늙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요, 단지 의사가 바라는 거, 환자가 바라는 게 같은 방향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고 여기서 만족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최고로 중요한 건 이분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야, 이분이 준 결과가 나한테 조금 아쉬워도 이게 나한테 최선일 거야, 이런 믿음의, 신뢰의 0점을 서로 간에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있었을 때 제가 전공의로 일할 때 옛날 영상에서 한 번 언급했는데, 대학병원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뭘까요? 코뼈 골절이에요. 코뼈 골절. 학회에서 이제 다른 병원의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지방병원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코뼈 골절이 제일 힘든 수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원래 만족 못하는 수술이에요. 원래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못하건 어쨌든 조금 혀 있어요. 그런 환자가 6개월 1년 뒤에 와서 당신이 수술 잘못해서 내 코뼈가 혔다, 이 소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결과 똑같아요. 근데 왜 컴플레인이 없냐? 사람들이요, 난 세브란스에서 했으니까, 나는 서울에 그래도 큰 병원에서 했으니까 최대한 한 게 이거겠지, 나름의 관용을 베푸시는데, 지방병원에서 수술하시면 내가 그때 서울대병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산병원, 이런 아쉬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싸우는 게 그런 허무맹랑한 집착의 망령들하고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와 의사 간에도, 특히 성형수술은 그래요, 좀 이렇게 온도가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수술의 결과, 이 사람이 원하는 수술의 결과. 나는 100도씩 팔팔 끓는 코를 원해, 저는 인간적인 36.5도를 원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서로 온도가.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매치가 생기면 수술 이후에 이거를 서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서로 손을 맞잡고 자기 온도가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좀 긴 시간의 상담을 집요하게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특징은 당일 예약을 강요하지 않아요. 오늘 상담하고 오늘 수술하면 얼마 깎아준다고 이상하잖아요. 좀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뒤도 그날 전화하면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깎아줄까? 저는 좀 이해 안 되거든요. 당일 예약한다고 깎아주는 거. 오히려 환자를 푸시하고 환자한테 타임어택을 해가지고 충분한 고민을 안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가 다르면 어떡하죠? 저는 감당이 잘 안 되던데 환자하고 수술 이후의 만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한 수술 전 상담 그리고 수술 예약은 최대한 고민한 이후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30분 상담과 예약 강요를 하지 않는 이러한 진료를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양록 셰프님이 느꼈던 그런 고민들, 그런 셰프로서 느꼈던 어쩌면 자괴감, 어쩌면 좀 안타까움 이런 게 저랑 너무 비슷한 게 아닌가. 최양록 셰프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나야. 듣기로. 네.